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차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차 시대는 언제쯤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미래차 분야에서 세계 1위, 생각만 해도 또 신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온 비전은 어떤 그림입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서 미래차 국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글로벌 자동차 역사 속에 한국은 후발주자였는데요. 후발주자치고는 글로벌 탑5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격변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사실 후발주자가 아니라 미래차 분야는 이제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동등하게 뛸 때 좀 더 열심히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세 가지 정책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친환경차 부문에서 세계 1위 전략은 어떤 겁니까? 친환경차 분야는 차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파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친환경차는 원가가 비싸고 인프라 구축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3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연간으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한 150만 대 정도 됩니다. 여기서 3대 중에 한 대라 그러면은 2030년 좀 더 시장이 확대되는 걸 감안할 때 한 60만 대 정도가 전기차, 수소차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차를 이용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아무래도 충전소 등 인프라가 될 텐데요. 전기 충전기는 2025년까지 15,000기, 수소 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가 너무 비싸면은 사실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재 한 8,000원 정도인 수소 가격을 4,000원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대차는 2025년까지 신차가 또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신차를 무려 23종이나 전기차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년부터 유럽 시장에 수출되는 수소 트럭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들어봤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 상용화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시범 운행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용화라는 단어는 언제쯤 붙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게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하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기술 개발이 안 될 거고 제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차가 있어도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일단 민간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세계 3위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인 앱티브와 한 40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2021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레벨 3 수준의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부터는 시내 주행도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4 차량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제도나 인프라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을 통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건데 계획대로 된다면 세계 최초가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과 앞으로의 전략들, 계획들 들어봤고 마지막은 이거는 진짜 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특히 권순우 기자도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에 대해서 리포트도 했었지 않습니까?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생각보다 이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 2020 원더키드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만화를 보고 자랐는데 2020년이 당장 내년입니다. 2025년부터는 플라잉카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시명 모빌리티가 만약에 돌아다니려면은 이것도 이제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기준 설정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들이 지원이 많이 돼야 됩니다. 얼마 전 현대차에서는 그 도시명 미래 모빌리티, 그러니까 비행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부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나사, 미국의 어떤 그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 그 항공 분야를 총 책임지고 있었던 인재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의 한 가지 종류가 될 테고요.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빌리티 그 서비스들은 결국 스타트업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그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백만 대의 어떤 커넥티드카가 만들어내는 그 방대한 정보들, 그리고 정비망에서 발견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개방을 해서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포털을 통해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하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며 저희는 이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출장 세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고객하고 뭐 통화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어떤 위치 정보 같은 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고객들과 굳이 대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어떤 그 음식점에서 픽업하려고 할 때 자동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음식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업체들하고 어제 MOU를 맺어서 서비스를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 무엇보다 스타트업과 함께 연계해서 발전 방향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눈에 띄는데 뭐 상생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수소 트럭 관련해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청소 차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게 특장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특장차들은 보통 자동차 회사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용도에 따라서 그 위에다 특장차 업체들이 뭔가 이게 그 개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수소 상용차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현대차가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그 플랫폼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그 뭐 버스 제조사들 어제 뭐 얘기 나왔던 거는 뭐 자일대우라든지 에디슨 모터스 같은 국내 중소 중견 버스 업체에다가 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힘들게 자체 개발할 필요 없이 현대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정부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2천여 명 정도의 슈퍼 엔지니어들을 좀 양성을 하고 2조 원을 투입해서 부품사들도 뭐 이 친환경차 부품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